네, 제가 댓글 보다가 제 코리아 베이스라는 분께서 굉장히 인상 깊은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까 제 위원님께서 또 좀 겸손하게 올해 뭐 여러 가지 점을 좀 못 맞췄다라고 하니까 쿨하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예측안으로 다 맞춘 그게 애널리스트냐? 돗자리지. 네, 맞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예측을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이 다르게 반응할 때는 언제 어긋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돗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다. 네, 정말 인상 깊은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인상적인 게 네. 가나전 우리 한국하고 가나전 할 때는 2,000명대였어요. 네. 오늘 3,600명. 3,600명. 동접자. 네. 예. 응원하러 이게 약간의 심리가 반영된 거예요 지금. 아이 뭐 이기겠어? 저 글로벌 라이브 보고 이제 응원 다 가시겠죠. 예. 3,600분 모두 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12시니까 저희도 빠르게 마무리하고 또 집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 불금 마지막 순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요. 오늘 이제 시장 개장 시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저 화면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물 지수가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0.04%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는 0.06%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그대로 0.00. 예, 그래서 뭐 아직 움직이지 않는, 좀 오늘도 좀 재미없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좀 보게 되면, 네, 제가 자, 맵을 보게 되면요,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뭐 금요일은 원래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그렇게 큰 날은 아니고, 뭐 미국도 월드컵 봐야죠. 그렇죠. 네, 프로토콜 한국전 보느라고 아마 거래공을 활발하지 않은 게 아닐까. 예. 네, 한국이 이길 건데 그 경기 꼭 집어서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 보느라고 뭐 정신없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뭐 중간중간 좀 상처난 애들, 또는 중간중간 이제 파란색 풀이 좀 묻은 것 같은,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실적 발표하는 그러한 기업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빠르게, 아주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오늘 어제 이제 상승했던 섹터들 또는 하락했던 섹터들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오른쪽에는 상승했던 종목, 그리고 또 하락했던 종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상승했던 게 보니까 캐나비스. 캐나비스가 대마죠. 대마인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대마 뉴스 국내 대마초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마가 그래서 또 상당히 수요가 많긴 많나 봅니다. 이게 라임이 상당히 리스크할 라임이죠. 네. 대마가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장사가 잘 되니까 합법화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여러 대마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하여튼 이런 상승의 이런 섹터들이 좀 한몫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 세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스. 자, 이러한 섹터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반대로 또 전기차가 좀 빠졌습니다. 전기차가 좀 빠져 있는 모습, IPO 기업들 좀 빠져 있는 모습.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다들 체크를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뭐 물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던 종목들, 실적이 그래도 뭐 가이던스가 좀 괜찮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비에 관련된, 최근 이제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많은 상승을 좀 보였다. 하지만 과거 최고점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고점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활력이 좀 붙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위에 캐노피 그로스, 대마, 그다음에 틸레이, 자, 이런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고, 스노우플레이크, 쇼피파이, 애쉬, 스냅, 로블록스, 많은 이제 성장주들이었죠. 이런 성장주들이 좀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요, 전기차들이 좀 빠졌어요. 근데 전기차들이 그 전에 또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또
예, 뭐 40몇 %씩 상승했고, 자 이런 부분에 약간의 좀 되돌림을 좀 어떤 조정을 주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뭐 양호했던 PC 지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평균 2%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내려오려면 한참 멀은 상황인데, 자 그래도 2021년 12월 이후로는 가장 최저점에 위치한 그런 PC 지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부분이 앞으로 CPI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래도 완화적인 그러한 시장이 좀 흐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선반영이 다 되어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자 같이 좀 보시면서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3년 시장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포브스에서는요 17% 추가 하락 전망을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또한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바닥이냐, 자 이렇게 봤을 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요 S&P 500 2022년 4분기 실적은 1.7% 감소할 것 같은데 내년 1분기는 다시 1.7%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7% 증가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945년 이후에 S&P 500 중간선거 연도에 어떤 4분기는 평균적으로 6.1% 상승했고 그 다음 해가 또 7.5%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가 있었던 11월 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괜찮다. 아주 낙관적이다.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렇죠. 하지만 추가 하락이 또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포브스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자,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3년 또한 더 빠질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표는요, 저희 이제 글로벌 증시의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따른 데칼코마니 같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그래도 조금 더 상승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증시는 더 빠질 수도 있다. 자, 이러한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흐름과 너무 흡사한 금리의 영향을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좀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근데 이제 미국 증시만 저희가 따져서 볼 때는 전 세계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지금 오른쪽에 표를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란색은 미국 시장이고요. 그 밑에 있는 저 남색은 글로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시장은 이미 평균치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시가총액 대비 GDP 대비 시가총액이.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워낙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중간값, 그러니까 평균치에 도달하진 아직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까지 만약에 도달하려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골드만삭스에서는 보고 있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월 13일 최저점부터 16% 올랐습니다. S&P 500이. 자, 근데 그게 바닥이냐. 자, 이렇게 봤을 때 6,800여 명, 6,800명 정도의 어떤 시장 플레이어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38.5%는 바닥이다라고 얘기했고 61.5%는 아니다. 바닥은 한 번 더 올 것 같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설문조사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나오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지금 10월 13일이 바닥이니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계속 갈까? 아니야. 한 번은 더 출렁거릴 것 같아. 자, 이런 의견이 그래도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하락에서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 이런 의견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자, 앞서서 저희 판승철님 또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징어 게임이 2021년 9월 17일에 릴리스, 그러니까 이제 나왔죠. 시장에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역대 1위 시청률과 넷플릭스는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자, 이번에 제가 수요일이가 한 적이 좀 없어 보이는데, 자, 웬즈데이라는 수요일이니까 뭐 이게 없어 보이죠. 자,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자, 요거 한번
예, 보시면 되는데 뭐 상당히 재밌다. 네. 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2022년 11월 23일 예, 그때 이제 릴리즈가 됐고 최근에 있어서 신기록을 세웠던 예,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이제 시청한 신기록을 세웠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넷플릭스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부채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 부분이 부채입니다. 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부채가 좀 많은 상황에서 순부채가 이제 77억 7천만 달러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수익성은 넷플릭스가 추후 대차 대조표를 강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혹시 실적 여부에 따라서 이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면 스트리밍 시장은 어떤가? 라고 봤을 때 여전히 좀 낙관적인 스트리밍 시장에 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6년 됐을 때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더 뻥튀기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3분기 스트리밍 저희 이제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인데 넷플릭스가 21%고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점유율을 상당히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넷플릭스가 점유율을 조금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어떤 점유율을 보게 되면 지금 뭐 보시다시피 네, 여기 주황색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애플 TV입니다. 애플 TV. 네, 조금 늘고 있고. 자, 여기 남색 부분이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네. 네, 나머지 부분은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는 자, 하단으로 갈수록 최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혹시 스트리밍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에 있는 부분은 자, 일봉인데 최근에 이틀 동안 자,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급등했죠. 추세가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저런 추세 좋죠. 이런 추세 좋은 추세죠, 지금. 맞아요. 바닥 확인하고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추세가 나쁘지 않다. 제가 생각했던 메타 플랫폼스가 이런 흐름을 제가 바랬었거든요, 사실. 힘을 냈어야 됐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들어갔었는데 네. 이게 넷플릭스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안타깝네요. 참 안타깝네요, 진짜. 넷플릭스 들어가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오징어 게임이 출시가 됐던 그 포인트입니다. 출시가 되면서 또 넷플릭스 주가를 끌어올렸다. 물론 작년에 모든 이제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런 여력도 있겠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요일 하니까 좀 없어 보이는데 자, 웬즈데이 출시한 그 해입니다. 자, 언제까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빠르게 이제 종목군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G스켈러가 보수적인 가이던스에 프리마켓에서 지금 10%가량 하락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 둔화가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1년 정도는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이제 상반된 의견. 앞으로는 팬데믹 이후로 많은 해킹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은 꼭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섹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어주로서도 상당히 좋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스켈러 IR 자료인데요. 구독 모델 매출 성장은 최대 55%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 총 이익은 2022년에 대비해서 82% 성장했고 저는 토지 또는 확장 모델 유지율 같은 경우에는 125% 상승했다. 잉여 현금 흐름은 2022년 작년을 봤을 때 21%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S가 사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프리마켓에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MC 급등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잠깐 거래량이 너무 많이 급증하는 바람에 잠깐 그 거래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밈 주식 대장이었던 AMC가 이제 다시 좀 꿈틀대는 건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보고 있는데, 자, 이틀 전 뉴스는 직원 20% 감원하겠다. 직원이 총 약 한 1,000여 명 된다고 하는데요. CEO 사임도 됐고, 자, 이런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는데, 자, 어제는 상승했습니다. 네, AMC가 급등을 했고, 콜옵션 거래량이 평균 3배 이상 예,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AMC 주식의 약 20%가 공매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게 또 쇼커버링이 나온 건지, 예,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일시적인 급등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 자, 밈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예, 마지막이니까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빅스 지수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투자로 이용을 했다면, 이 빅스 지수를, 자, 위에 보시게 되면은 빅스 지수입니다. 자, 빅스 지수인데요, 오른쪽에 3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왔을 때 매수를 하고, 20에 왔을 때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 내가 이런 전략을 만약에 세웠다. 다시요. 빅스 지수가 30이었을 때 매수를 하고, 20이었을 때 내가 매도를 했다. 자,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이러한 패턴으로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2022년 1년 동안 내가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이 29.7%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스 지수가 30 이상에 갔을 때 매수, 바이를 했고, 빅스 지수가 20 이하로 갔을 때 팔았다면, 자, 이러한, 예, 어떤 수익률을 보여줬다. 나머지는 좋지 않았다. 홀딩 했을 경우, 예, 안 좋았고, 만약에 반대로 했을 경우는 뭐 당연히 안 좋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서, 이러한 어떤 투자 매매법도 있구나. 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마지막 거? 전 빅스를 활용한 지 아주 오래됐고요. 마켓 그래요? 타이밍을 활용할 때 빅스를 많이 활용하고, 예. 이제 사실 변동성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이 확정되는 시기고 줄어드는 시기가 있는데, 마켓 타이밍 잡을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유용합니다. 상당히 유용하다. 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불금 또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도 가야겠죠, 이제. 그렇죠. 저희도 이제 응원하러 가야 될 시간이고요. 오늘 아마 우리 한국 파이팅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태극전사들 굉장히 또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볼 수 있을 거니까, 뭐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니까요. 네. 그 결과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응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저희 불금 글로벌 라이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좀 기쁜 소식으로, 예, 우리 16강 진출했다, 이 뉴스로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